신천파고다에서 중급반과 실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LC 전문 강사 이수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달 11월 달에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11월 정기 토익 시험 대비 제가 또 좋은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같이 지금 Part 1, 2 풀어보셨고요. Part 3, 4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도대체 왜 오답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약점을 강화, 보완하는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4는요, 이미 다 문제를 푸셨죠? 반드시 먼저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 Part 3에서는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가실게요. Part 3가 스크립을 보면 선생님 별로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렵진 않은데 꼭 시험만 보면은요 자꾸 놓쳐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우리 토익의 파트의 특징이기도 해요. 바로 뭐냐면 타이밍이 빠른 거. 그래서 시험 과목은요 시험 과목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타이밍이 빠른 파트에서 꼭 하나씩 놓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작업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의 파트가 시작되면 디렉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약 30초가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질문과 선택지를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문맥을 좀 미리 파악하시면서 휙휙 지나가는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 키워드를 시각화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 자 질문뿐만 아니라 선택지까지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말바꾼 표현인데요. 우리가 항상 영어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싫어하는 특징상 음원에서 사운드에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 그대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시켜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꼭 동의어는 아니고요. 문맥상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말을 바꿔 놓는데 얘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걸린 문제에서 A인가 B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미 뒷문제가 훅 지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잡기 위해 평상시에 패러프레이징과 관련된 표현들을 좀 암기를 많이 해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바로 키워드 작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하나씩 훅훅 놓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살짝 키워드를 표시를 해놓아서 시각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트3 같은 경우는 남자 말에서 답이 나올지 여자 말에서 답이 나올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눈에 확 띄게.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장소, 날짜 같은 것들은 정말 좋은 키워드예요. 딱 표시해 두셔서 눈에 확 띄게 하시고요. 그 키워드가 들으면 기점 끝. 바로 앞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실게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프라이데이 뭐 할까요? 그럼 가장 좋은 키워드는 여자를 동그라미, 프라이데이 동그라미. 그러면 놓치지 않겠죠. 여자 말을 들을 때 프라이데이가 들리면 그 앞뒤에서 정답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키워드를 잡으시면서 같이 우리가 왜 오답인지 이런 것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제일 먼저 13번과 15번을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실게요. 자, 13번을 먼저 딱 읽어보시면 What discuss? 이 질문은 암기가 되셔야겠죠. 바로 답핑, 목적을 묻는 질문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은 대화의 상반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첫 한두 줄에서 정답을 체크하시고요. 뒷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 남자 동그라미, 남자의 말을 유념을 하라고 하네요. 남자 말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이 employee.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employee라는 단어가 또 들려야겠죠? 그럴 때 앞뒤에서 정답 잡고요. 자, 15번을 가시죠. 남자 동그라미, 또 남자의 말에서 어떤 단어? Monday라는 키워드를 잡으실게요. 남자가 월요일은 뭐 할까요? 반드시 월요일이 들어야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작업하시면서 음원을 통해서 저희가 정답을 찾아보실게요. 자, 같이 가십니다. 잠깐 여기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스크립트를 옆에다 딱 펴놓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됩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서 들으신 후에 리뷰를 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 스크립트고요. 음원을 통해서 지금 정답을 지금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잡으실 때는 스크립트 없이 음원에만 집중하셔서 문제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과목은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실게요. 답답해도 조금 참으세요. 음원으로 저희가 정답 한번 찾아보실게요.
you seen the new feature on the company's website? You mean the text messaging function? 다시 Yeah, 한번 I think 하실게요. it's fantastic. 자, 들어봅니다. Have you seen the new feature on the company's website? 지금 뭐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나요? Have you seen the new feature on the company's website? 바로 회사의 새로운 그 웹사이트에 관한 얘기가 들으셨죠? 여기서 정답을 빠르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회사 웹사이트에 관한 얘기가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14, 15분 두 개 다 남자의 말에서 정답의 포인트를 잡아보실게요. Have you seen the new feature on the company's website? 잡고 You mean the text messaging function? Yeah, I think it's fantastic that we can send messages free of charge. It'll save the employees a lot of money. employee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그 앞뒤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문자를 갖다가 free of charge, 공짜로 Fantastic that we can send messages free of charge. It'll save the employees a lot of money. 들으셨습니까? 자, employee 키워드 앞에 보시면 문자를 free of charge, 공짜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free of charge 뭐로 잡으셨어요? free라는 표현 잡으실게요. 우리 토익에서는요, 공짜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같이 주르륵 정리하실게요. 자, 들으셨던 것처럼 free of charge 공짜.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for nothing 얘도 공짜라는 표현이 되실 거고요. 하나 더 가시면 at no cost 이것도 공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에 free라는 표현을 잡아내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가실게요. complimentary 일단 이 단어 알고 가시네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우리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짜라는 표현 정리하신 거 이거 꼼꼼하게 암기해 두시고요. 들리시면 이 중에 하나 빠르게 말 바꿔서 잡으실게요. complimentary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표현 잡고 공짜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Monday에 뭐 할까요? 남자만 Definitely. And I think it'll be great for business as well. It'll make it much easier to stay in touch with the customers without having to call them all of the time. That's for sure. I think I'll use it right now to send a message to an associate in LA. I'm going there for a conference on Monday. Monday 앞에 뭐 붙었어요? 자, LA에 I'm going there. 거기에 간대요. Monday 잡으셨습니까? To an associate in LA. I'm going there for a conference on Monday, so I'll let him know about it. 끝났네요. Monday 앞에 남자는요. 컨퍼런스상 우리가 LA를 간대요. LA 뭐로 바뀌었어요? 다른 city를 간다라는 표현, paraphrasing 있는 이 표현을 빠르게 잡아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빠르게 잡아내실게요.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문제를 푸셔서 음원이 끝나면 선택지의 정답이 다 체크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타이밍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실게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키워드, 지문의 키워드 한번 잡으시죠. 자, 이번에는 where, take place.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 대화의 장소를 묻는 문제들이고요. 이러한 문제들 또한 상반 부분에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첫 한두 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꼼꼼하게 듣도록 하실게요. 어딘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17번 문제 가실게요. problem. 자, 뭔가 problem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파트 3에서는요. problem 또한 대화의 상반 부분에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요. 저희가 미리 묶어놓고 시선을 넓게 갈게요. 왜요? 둘 다 대화의 상반 부분에 대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두 문제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미리 준비하셔서 16번과 17번 시선을 넓게 가셔서 두 개 중에 하나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죠. 자, 18번은 여자의 말에서 suggest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한번 잡아보실게요. 우리가 제안을 하는 그 질문 같은 경우는요. 대화의 하반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시선을 통해서 구조를 좀 분석해 놓고 음원을 통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Linda, why are you taking all of the sandwiches out of the refrigerators? The general manager received an email for a recall because the salmon in the sandwiches might have a food safety problem. 여기까지 이 한 문장에서 지금 16번과 17번의 정답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듣고 따다. 자, 뭔가요? 여러분들 take A out of B. 왜 샌드위치를 리프리제이터에서 꺼내냐고 물었는데 뒤에 가서요. 매니저가 뭐를요? 리콜. 회수 조치를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A, B, C, D 장소 중에서 빠르게 슈퍼마켓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겠어요. 자, 음식도 나오고, 매니저도 나오고, 회수를 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슈퍼마켓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시면서 바로 왜 리콜을 했을까요? 뒤에 문제점 바로 나오겠죠? 뭐 때문에요? 그 샌드위치에는
because the salmon in the sandwiches might have a food safety problem. 어떤 problem은요? 자, food safety. 자, 그래서 음식에 safety problem이 있대요. 선택지상 우리가 빠르게, 정말 빠르게 말 바꾸셔야겠는데 A, B, C, D에서 딱 하나 눈에 보이시네요. poisonous, 유해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paraphrasing이에요. 똑같은 동의어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문맥상 저희가 말 바꾸 있는 표현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음식에는요 food safety problem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 그 음식은요 might be poisonous, 유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아주 빠르게 잡아내셔야겠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실게요. 16, 17을 아주 간격이 좁게 빠르게 타이밍에 맞춰 풀어봅니다. Linda, why are you taking all of the sandwiches out of the refrigerators? The general manager received an email for a recall because the salmon in the sandwiches might have a food safety problem. 여기서 따닥 16, 17 타이밍 잡고요. 이제부터 여자 말에서 제한을 잡으실게요. I guess that some people who ate it over the weekend have gotten sick. I just bought some last night after my shift. Do you think it is okay? 여자 말. If I were you, I would bring it back. You should get a refund. 뭐라고요? 여자가 뭐라 했어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뭐 한다고요? 자, bring it back, 다시 갖고 와서 refund, 환불 조치 받으라고 조언을 하시네요. 그러니 반환해라 라는 표현의 보이번을 잡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격이 좁고 패러프레이징이 있는 문제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하나씩 꼭 나오는 실수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자, 우리가 19번과 21번 문제 같이 한번 봅니다. 19번에 아까 하셨던 거죠? What가 about. 지금 이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나? 대화의 상반 부분에서 우리가 빠르게 답픽 한번 잡아보시고요. 20번 가겠습니다. 여자 동그라미 정말 좋은 키워드 고유명사입니다. 얘는 패러프레이징 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Janet 잡아내실게요. 자, 그러시면서 21번은요. What happened next? 다음 달에 next month라는 키워드 너무 좋은 거 잡으시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미래 행동과 관련된 질문들 또한 대화의 하반 부분에 많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반 부분에 나오는 19번과 20번을 먼저 좀 시선을 넓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Have you met Janet, the new sales manager? She started. 자, 여러분 뭐 잡으셨어요? A new 혹은 newest 이런 표현 잡으시면 뭐라고요? 신입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Have you met Janet, the new sales manager? new sales manager입니다. 우리가 새로 채용된 직원에 관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빠르게 20을 가셔야 돼요. 간격이 좁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20번의 키워드인 제안이 먼저 들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19번 풀고 빠르게 20번 우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Have you met Janet, the new sales manager? She started yesterday. Janet? Yeah, I briefly talked with her in the cafeteria at lunch. 따라서 이렇게 카페테리아 같이 휙 지나가는 거 놓치지 않도록 키워드 잘 잡아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반 부분에 나오니까 지금 편하게 들으실게요. 다음 달에 무슨 일? She said she had spent the last 10 years at a consulting company. Yeah, she seems to have lots of energy and wants to refocus our sales team. Do you think she will make drastic changes? I'm not exactly sure. I did hear that she has scheduled to meet each sales team this week and that there will be a workshop for the entire sales department next month. Next month 무슨 일이 있대요? 모든 영업팀 직원들이 다 어디 간다고요? 워크숍을 간다고 알죠? 자, 그럼 선택지에 워크숍과 관련된 표현 중에 혹시 sales 팀이라는 단어를 듣고 여기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부서 뭡니까? 아우팅은 모임, 야유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후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워크숍을 갑니다. 그럼 같이 쓰일 수 있는 말 바꾼 표현 보이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A번을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운드 쫓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달 키워드 next month 잡아내시면서 워크숍을 한다는 표현 잡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간격이 좁을 수 있는 문제 한번 들으셨고요. 키워드가 들려서 우리가 간격이 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Part 3 문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간격이 좁거나 패러프레이징 있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방법을 좀 얘기했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에서도요. 집중하시고 키워드 위주로 앞뒤에서 정답 잡으셔서요. 훅
지나가서 놓치는 거 그런 것들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른 문제인 Part 4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 바로 밑에 있죠? 22번과 2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 Part 4 문제는요, 음원에서는 항상 어떤 종류의 지문인지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Question 22는요, 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알려줍니다. 자, 턱 앤 스피치, 우리 연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항상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의 상반 부분에 바로 그 모임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하면서 모임의 이름을 들려주거든요. 그 모임의 이름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질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청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 혹은 왜 모였는지, 이 모임의 목적,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였을까요? 모임의 이유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이 모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대화의 상반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22번을 보니까 listeners, 청자들은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청자에 관한 정보 어디서요? 첫 줄에 모임의 이름이 나온다면 거기서 잡아내실 거고요. 자, 23번 보실게요. 자, 그 교육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선택지 보실게요. A, B, C로 굉장히 선택지가 숫자로 굉장히 짧아요. 선택지가 짧을 때는요, 굉장히 휙 지나가요. 아주 휙 지나가서 항상 놓치기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두 문제를 동시에 보시면서 시선을 한 번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와 더불어 얼마나 이 교육이 걸리는지 50, 11, 20 이런 숫자를 동시에 넓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가실게요. 추천사항입니다. 요거 한번 잡아보시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Part 4.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talk. 이렇게 턱이라고 알려주죠. 기장 끝 상반 부분. Hello,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Summer IT Internship Program. 모임의 이름이 나왔죠. 무슨 모임이래요, 여기요? Hello,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Summer IT Internship Program. 자, IT 인턴십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러니 어떤 분야? IT입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 기술. 요거 빠르게 잡으시고요. 자, 우리가 All of you will be spending 12 weeks. 흑 지나가는 12 이거 놓치지 않으셨어야 돼요. 자, 이걸 간격이 좁은 걸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22, 23번 굉장히 좁게 나왔죠? Hello,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Summer IT Internship Program. All of you will be spending 12 weeks.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아내시고요. Working with your respective technicians. My name is Denise Brady, and I have been in charge of this program for the last 5 years. Also, I was an intern just like you, but about 20 years ago. The biggest problem that I have seen from the interns over the years is their lack of perseverance. Remember that you are working with tough subjects, so don't give up until you finish your work. Furthermore, tr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s many professional technicians as possible.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쭉 우리가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표현에서 사실 기존급을 먼저 하셨어야 됐냐면 들으셨습니까? 쭉 얘기가 나오다가 Furthermore, 어떤 표현이에요? 더욱이, however, but, actually, in fact 이런 표현 뭐예요? 화제 전환 어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Part 4에서는요, 화제 전환 어구가 들리면 정답이 하나 나와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화제 전환 어구가 들리면 기점끝. 다시 한번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상기하시면서 Furthermore, tr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s many professional technicians as 누구랑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하고요.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를 나눈대요. Have a conversation 들으셨죠? 선택지 talk. 잡아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안 우리가 recommendation까지 한번 표현을 잡아보겠습니다. Furthermore, tr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s many professional technicians as possible. 이렇게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시면 보통 22, 3, 4번 중에서 23번 같은 거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시선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하실게요. 자, 이 다음 문제는 우리가 선택지를 보니까요. 아주 눈에 확 띄는 게 있네요. 바로 뭐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제스미라는 사람의 직업을 묻고 있어요. 어떤 글인가요? Part 4의 지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Introduction, 인물 소개 글입니다. 여러분, 인물 소개 글은
주로 질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인물의 current job, 현재 직업이 뭔지를 또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experience, 과거 경력도 물어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이 오늘 나와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의 topic,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지를 물어볼 겁니다. 주로 이 인물 소개 글에서 이 세 가지를 묻고요. 특히 직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경력 같은 경우는요, 그 우리가 키워드를 잡은 이름, 바로 뒤에 나온 동격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름이 들면 기점끝 바로 앞뒤에서 정답 잡아내도록 할게요. 자, 25번처럼 이 사람의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27번 보시면 또 이 사람의 뭐죠? What talk about? 오늘 이야기할 토픽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까다로운 게 뭔가요? 27번 보시면 선택지 A, B, C, D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긴 게 한눈에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음원을 들을 땐 음원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읽어 놓으시고 중요한 부분만 살짝 키워드를 잡아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7번에 A번 시선 들어가시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오늘 뭐에 관한 얘기한다고요? strategy,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커스터머들을 다룰 수 있는 전략, 그러니 strategy 잡고요. 보이번은 뭡니까? development, 동향입니다. 이렇게 컨설팅 서비스의 동향에 관해서, 최근 동향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지. C번 한번 갑니다. 자, 어떤 거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뭐됩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IT 산업의 변화에 adapt,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우리 음원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같이 들어보시죠. Questions 25 through 27 refer to the following talk. Let me introduce tonight's main guest speaker, Jason Ming, 이름 나왔어요. 기점 끝 동격절의 직업. the president of Philips Business Consulting. 어떤 산업이요? 어떤 일이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잡아내시면서 Ming i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today's IT industry management consulting. He has recently received the media's attention. 어떤 키워드였습니까? 26번에 가장 좋은 키워드, 미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 미디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6번. 자, 어떻게 이 미디어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자, 키워드 뭐가 들렸습니까? He has recently received the media's attention 미디어의 어텐션을 받았대요. 기점 끝 정답. when his new book, Responding to the Changing Taste of the Internet Users, 인터넷 사용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른 그러한 방법을, 조치를 우리가 관련된 책, 뭐 잡으셨어요? 새롭게 책을 한 권 썼대요. A new book. 이걸 잡으셔야겠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26번. he has recently received the media's attention when his new book, Responding to Responding, 대처 방법, 뭐에 관한? the Changing Taste of the Internet Users, 인터넷 유저의 그 기호 변화에 대처에 관한 책을 썼대요. became a national bestseller. He has also published numerous books on management consulting, mainly on the topic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e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of chairperson of the American Business Consultants Association. 시선은 27번. What about 이 사람의 main topic? It's an honor to have him here tonight as a guest speaker. Tonight, He will talk to us about changing trends in today's IT industry. 듣고 빠르게 패러프레이징을 잡아내셔야겠습니다. 들리는 소리하고 선택지는 게 약간 다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He will talk to us about changing trends in today's IT industry 변화 추세와 and the strategies to deal with those changes.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전략을 알려주겠답니다. 그럼 선택지에 뭐이겠습니까?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바로 데이빗을 가셔야겠죠. 똑같은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말 바꾼 표현 잡으시겠습니다. 27번. 다시 한번 사운드에 귀 기울이시면서 시선은 선택지 데이빗을 두시면서 암기해 보실게요. He will talk to us about changing trends in today's IT industry and the strategies to deal with those changes. 그런데 우리 그 change의 adopt, 적응 방법에 관해서 잡아내시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빗을 정답을 잡을게요. 어떻게 해요? 빠르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하나 잡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셔서요.
우리 28번과 30번 우리 마지막 지문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의 키워드 잡아보실게요. 2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내방송이라는 글이죠. 안내방송. 우리가 보통 사내나 사내 외쪽으로 안내방송은 아주 많이 들립니다. 새롭게 변화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할 때 저희는 안내방송이라는 안내방송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선택지 한번 잡아보시죠. Main purpose. 역시 안내방송을 하는 이유, 목적을 잡으시래요. 이런 거 대화의 상반 부분에서 빠르게 잡는 것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A번에 가실게요. detour. 우회도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자, 보이번 한번 가시면요. 그 도로 공사 프로젝트에 관해서 give information, 정보를 주는지. C번에 한번 가실게요. 좋은 표현이 있네요. Remind A of B. 이거 뭐예요? A에게 of B. B에 관해서 상기시키다, 알려주다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주차 허가에 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데이비크 한번 가시겠습니다. 그 규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사운드가 다 하나씩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 빠르게 잡고요. 29번 가시면요. 또 키워드 있네요. Employees.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30번 갑니다. 키워드는 바로 이 선택지 A, B, C, D가 저희의 키워드예요. When, 정상적인 상황이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바로 키워드는요. 뒤에서 요일이 들리시면 빠르게 30번으로 내려가서 정답 잡으셔야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안내방송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Questions 28 through 30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is is the building manager with an announcement for all City Hall employees. 뭐에 관한? The city's street maintenance department would like to inform all workers. 자, 그래서 우리 시리 도시 거리 유지부에서 The city's street maintenance department would like to inform all workers that Washington Boulevard will be closed for the next 10 days beginning on Monday, June 22nd. 그래서 언제쯤 지금 도로가 close, 폐쇄가 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상 빠르게 뭐에 관한 거겠어요? 도로 공사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네요. Give information 이런 포괄적인 표현을 잡고요. Parking permit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요. Detour, 우회도로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부터 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사 기간 동안. While the street is being repaved, 그래서 재포장되는 동안 all employees must use the Hampton Mall parking ramp since there will be no access to the City Hall parking lot. 자, 우리 시티홀의 그 주차장에 액세스 접근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 있는 파킹 랏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different, 다른 그 파킹 랏을 사용하라는 표현 자구하실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언제? Also, employees should use the side entrance of City Hall on First Avenue to enter or exit the building.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finished for use by Friday, but we will keep you informed. By Friday 표현 잡으셨죠? 하나 잡아가실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하나 더. 사실 28번을 아까 상반본에서 빠르게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어가 다 비슷비슷하고 사운드가 한 번씩 들려기 때문에 B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A인가? C인가? 이렇게 약간 망설이지 마시고요. 첫 한두 줄에 안 잡히면 빠르게 버리시고 뒷문제 29번과 30번 문제에 집중하셔서 훅 지나가는 세부사항을 잡고요. 자, 이 topic과 관련된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상반 부분에 나오지만 상반 부분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요. 하반 부분에 한 번 더 언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Thanks in advance for your patience with summer road construction. 이렇게 길 컨스트럭션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라고 한 번 더 끝에 언급이 됐죠. 그럼 뭐에 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공사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도로 폐쇄와 같은 그런 내용을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반 부분에서 28번을 잡으셔도 됐었어요. 28번은 오래 고민하다가 밑에 있는 문제를 틀리니 고민이 되면 빠르게 뒷문제로 넘어가시고요. 특히 토픽 같은 경우는 하반 부분에 한 번 더 언급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릴게요. 자, 이렇게 Part 3, 4를 풀어보셨지요? 우리 토익 과목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시험 과목에 내 자신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문제 푸시고요. 궁금하더라도 스크립트는 좀 뒤로 밀어 놓으시고요. 음원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이 문제가 Part 1과 2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얘가 왜 오답
오답인지 오답을 분석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소거법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Part 3, 4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이게 왜 정답인지 정확한 표현을 잡아내세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있다면 그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암기하시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아주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고득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저와 함께하는 실전반 수업에서 같이 다루게 되실 거고요. 나는 토익에 대해서 전혀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 어떠한 유형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중급반에서 저와 함께 유형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그리고 실전반으로 가셔서 실전의 감을 잡으실게요. 토익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시험이고요. 단 장점은 저희가 조금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단기간에 LC는 495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그렇게 지금 점수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더 화이팅 하셔서요. 우리 고득점 LC는 만점 받으셔서 토익을 쫑! 대박을 한번 내보도록 하실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